5천만의 정보 문맹 퇴치운동, 이찬구의 경제과외,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는 경제과외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8월 초에 금리 바닥 확인 후 글로벌 금리 반등 및 국내 채권 공급 물량 부담으로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한국은행은 9월 8일 오후 5시에 연말까지 5조 원 내외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국고채 5조 원 단순 매입, 그 의미와 대응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경제과외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5조 원 내외의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고채 발행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금리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4차 추경 규모 7.5조 원 내외와 내년도 173조 원의 국고채 발행 계획을 감안하면 투자 심리를 온전히 되돌리기에는 미흡합니다. 한은의 단순 매입이 시장금리의 안정을 견인할 것이나 인위적 금리 하락보다는 시장 불안 완화라는 점에서 추세 변화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발표는 일종의 단순 매입 정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며 적자 국채 발행량을 일정 정도 한국은행에서 받아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례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월말경에 단순 매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향후 4개월간 매월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달 1조 2,500억 원 이상씩 단순 매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비해 비교적 정례적인 형태의 단순 매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4차 추경 규모가 7조 원대 중반으로 형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이 5조 원 규모로 단순 매입을 한다는 것은 4차 추경에 따른 공급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주는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채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크게 확대된 이후 한국은행이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언제든 한국은행이 대응할 여지와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은행의 결정은 최근 금리 상승세를 제한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계속해서 경기 회복을 위해 완화적 스탠스를 보여줄 이번 달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와 미국 FOMC 회의를 소화하면서 시장 금리는 다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채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채권을 사거나 팔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요. 그럼 자동차를 사거나 팔아본 적은 있으신가요? 또는 집을 사거나 팔아본 적은 있으신가요? 자동차 또는 집을 한 번이라도 사거나 팔아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채권을 한 번 이상 사거나 팔아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살 때 따라붙는 서울 도시 철도 채권, 주택을 살 때 따라붙는 국민주택 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채권을 첨가소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커피를 무척 좋아합니다. 에스프레소는 그 자체로도 맛이 있지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섞으면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과 계피가루를 섞으면 카푸치노가 됩니다. 금융의 에스프레소가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은 에스프레소처럼 그 자체로도 투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산과 협력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자산입니다. 채권에 세금, 주식, 달러, 부동산,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을 섞으면 그 맛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효용성은 더욱 커지는 마법을 발휘합니다. 채권이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은 다음에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오늘 채권의 본질을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채권은 일정한 금액의 약정된 이자 혹은 이표, 쿠폰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만기일에 약속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명시한 증권으로서 일종의 차용 증서입니다.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이나 정책 집행을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 서울시와 같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공단체나 공적기관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은행,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금융채, 기업이 시설 투자나 운영 등의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회사채 등으로 구분합니다. 채권을 투자하시면 이자를 지급받는데 그 방법으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할인채입니다. 이는 3년 후에 10,000원을 주는 채권을 지금 9,500원에 사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할인채로는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리채입니다. 이는 3년 후에 11,000원을 주는 채권을 지금 10,000원에 사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복리채로는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 금융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표채입니다. 이는 표면 이율에 따라서 연간 지급해야 되는 이자를 일정 기간, 예를 들면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채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채권 투자의 매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정성입니다. 보통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비해서 투자 수익은 낮지만 발행자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산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둘째, 수익성입니다. 채권은 은행의 예금 이자에 비해서 높은 이자 수익과 금리 하락 시에는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 매자닌 채권의 경우 해당 회사의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추가적인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유동성입니다. 채권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오늘 매도를 하면 바로 오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유동성이 매우 우수한 자산입니다. 넷째, 분산 효과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주식 편입 시 채권은 자산 간 음의 상관관계 분산 효과로 위험 대비 초과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주식 플러스 예금보다 항상 낮은 위험과 높은 수익률을 시현시켜 줍니다. 아름다운 장미에도 가시가 있듯이 채권에도 투자 위험이 존재합니다. 첫째, 해당 기업이 부도나 신용등급이 하향되어 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상환받지 못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채권을 매수한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해당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금리 위험이 존재합니다. 셋째,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 물량이 부족한 채권의 경우 매도하고자 하는 시점에 매수자를 찾기 힘든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권은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할인채, 복리채, 이표채로 나눌 수 있고 채권 투자의 매력으로는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채권 투자의 위험으로는 신용 위험, 금리 위험, 유동성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잊어버리시더라도 다른 자산과 협력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 금융의 에스프레소가 바로 채권이다 라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채권의 절반은 이해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 좋아요, 공유는 자료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